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농부 장영준입니다. 반갑습니다. 매일 뭘 그렇게 맛있게 드세요? 쌀요. 여름철이 되면은 쌀이 변질되거나 벌레가 생겼다는 분들이 제법 있어요. 아파트 한쪽 베란다에다가 잘 놔뒀는데 이제 먹으려고 새로 열어보니까 벌레가 생겼더라. 뭘 쌀이 이러느냐라고 항의를 합니다. 여름철이 돼서 날씨가 이렇게 무더워지면은 쌀 벌레가 생긴다. 쌀에 곰팡이가 생긴다. 이게 과연 문제가 있는 걸까요? 문제가 없는 겁니다, 사실은.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거예요. 쌀은 온도가 20도 이상이 올라가고 습도도 20%가 넘어가게 되면 조금씩 변질이 시작됩니다. 그래서 첫 단계에는 약간 그 곰팡이 비슷한 게 좀 껴고요. 나중에 되면 이렇게 진한색, 푸른색이나 검정색 이렇게 곰팡이가 씁니다. 또 그렇기도 하고 바구미나 나방이나 이런 애벌레가 또 생기기도 합니다. 그 조건에서는 생기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. 그런 조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안 생긴다. 그건 이상한 쌀입니다. 보이나요? 네. 가까이 한번 와보세요. 이게 농부 장영준이 생산한 유기농 황금눈쌀 7분돔입니다. 찌은 지 얼마 안 돼서 향긋한 쌀 냄새도 납니다. 그리고 이렇게 한번 또 먹어줘야지 맛이 느껴집니다. 밥이 맛있으려면 사실 쌀이 맛있어야 되거든요. 생쌀로 먹었을 때도 향기롭고 좋은 맛이 나야지만 밥도 맛있는 겁니다. 왜 쌀 벌레가 생길까? 왜 쌀은 변질이 될까?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온도, 두 번째로는 습도가 있습니다. 20도가 넘어가면은 쌀은 변질이 시작되거든요. 20도는 요즘 5월달만 넘어가면 다시 20도 넘어가거든요. 거기다 습도가 20% 이상이 되면은 또 변질이 시작됩니다. 그래서 가을에 농부들이 공공비축미를 하거든요. 수매를 정부에. 그때 몇 프로 정도로 벼를 말리냐면 15% 정도 말려요, 습도를. 그러니까 그 정도 해야지 변질이 안 되고 오래 보관을 할 수 있는 온도가 되는 겁니다. 근데 요즘처럼 장마철이 되면은 사실 습도가 거의 80% 90% 되잖아요. 그리고 온도는 30도가 넘어가고, 그러니까 딱 벌레가 생기고 변질되기 좋은 시절이 되는 겁니다. 여러분들의 잘못도 아니고 그냥 환경 자체가 그런 것이고, 정상적인 쌀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벌레가 생기고 변질이 되는 게 맞다는 겁니다. 그게 곰팡이가 쓰는 건 그렇다고 치고 벌레들은 대체 그러면 어디서 나오는 거냐? 첫 번째로는 쌀 안에서 나오고요. 쌀 속에 작은 먼지처럼 있다가 온도와 습도가 맞으면 그게 부화해서 이제 벌레가 되는 것이고요. 두 번째로는 정미소에서 벼를 쌀로 도정을 하셨습니까? 그 속에서 바구미 같은 것들은 붙어서 자랍니다. 그러다가 도정을 하면 따라오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새 쌀을 받았는데 바구미가 있어요. 그거는 쌀이 오래돼서 생기는 게 아니라 사실은 도정을 하는 그 정미소에서 기계에서 따라 붙어가지고 그냥 쌀 속에 담겨서 포장이 된 거예요. 모르고. 사실 도정 일자가 며칠 안 됐으면 벌레가 생긴 건 아니고 그냥 도정 과정에서 따라 붙은 거다 생각하고 추려내시면 됩니다. 전혀 쌀 맛도 이상하지 않고 큰 문제가 없습니다. 우리가 온도나 습도가 결국은 그 쌀이 변질되는 이유라고 했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? 가장 좋은 거는 온도를 낮춰주는 겁니다. 제일 좋은 방법은 냉장고나 김치 냉장고에 넣어서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그러면은 벌레나 변질도 안 되고 밥맛도 훨씬 좋습니다. 두 번째, 습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. 습도를 사실 낮추는 거는 온도보다는 어렵습니다. 온도는 그냥 냉장고에 넣으면 되거든요. 습도는 쉽지가 않아요. 근데 또 습도는 뭐가 있냐면은 너무 습도가 없어서 쌀이 말라버리면은 쌀이 딱딱하기도 하고 밥에 밥맛이 없습니다. 진기가 없다고 하거든요. 너무 습도가 없으면은 또 그런 점들도 있어요. 보통 습도를 위해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이 제습제, 김 같은 데 들어있는 거 있죠. 그런 걸 넣던가 아니면 탈취제라고 해서 공기를 빨아들여서 진공 상태로 만드는 그런 게 있어요. 그 다음에 아예 진공 포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쌀 같은 경우에도 호흡을 하거든요. 그래서 보통 쌀 봉지들은 다 구멍이 뚫어져 있습니다. 호흡을 하라고. 안 그러면 습기가 딱 차버리거든요. 그런 상태에서 진공을 해버린다는 건 공기가 없어지는 거거든요. 그러면 쌀이 호흡을 할 수가 없습니다. 그 말은 질식을 한다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살아서 호흡을 하는 것 자체가 그게 약간은 노화되고
좀 익어가고 이런 과정이고 심지어는 변질이 되기도 하지만 그건 자연스러운 과정이거든요. 그걸 강제로 진공 포장을 해줘서 질식을 시키는 건 저는 별로 먹는 것으로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? 결국은 냉장고에 넣으시는 거다. 근데 팁이 있습니다. 아, 우리 집 냉장고는 너무 작아서 힘들어요. 이런 분들 많거든요. 아직 열지 않는 봉지는 꼭 넣으셔야 됩니다. 왜냐면은 그 봉지 내에는 습기와 온도가 훨씬 더 높아요. 밖에 먹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? 열어서. 그것들은 최대한 빨리 드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많은 실수하시는 게 뭐냐? 나 이 봉지 열지도 않고 그대로 놔뒀어요. 그대로 생겼어요. 더 잘 생깁니다. 왜? 온도가 높아요. 딱 막혀 있으니까. 또 쌀들이 호흡을 하죠. 습기가 생겨요. 그러니까 온도 습도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. 쌀 봉지를 열어놓은 것들은 바람이 통하기 때문에 습도가 떨어지거든요. 온도는 올라가더라도. 그래서 덜 생깁니다, 오히려. 아시겠죠? 쌀통들이 많거든요. 근데 저는 쌀통 보관하는 게 별로 좋다고 생각하진 않아요. 왜냐면은 쌀통에 보관하면 온도가 더 낮춰지거나 습도가 줄어드는 건 아니거든요. 그냥 보관이 좀 용이하다, 편하다 이런 부분이고요. 또 쌀을 보관하다 보면 쌀은 작은 가루들이 떨어집니다. 그것들이 나중에 보면은 쌀을 다 먹고 나서 청소를 한다고 해도 묻어있기 마련이거든요. 그럼 거기에 그 작은 먼지들, 그 녀석들이 나중에 쌀 벌레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게 또 습도가 많고 온도가 높아지면은 쌀을 붓기도 전에 이미 그 속에서 쌀통 내에서 벌레가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추천하는 방법들은 아닙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쌀통이나 이런 거에 보관하시면서 여러 가지 다른 그 제재들을 사용하는 게 있어요. 뭐 많이 나오는 게 마늘이다, 알코올이다, 수치다, 뭐 매운 청양고추다 이런 얘기 많거든요.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저는 화학적인 것보다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하지만 100% 안 생긴다, 100% 없어진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부분을 쓰셔도 좋지만 이거는 완전한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확인하시고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으면 얼른 냉장고에 옮기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자, 이번에는 보관한다고 했는데 쌀에 벌레가 생겼어. 그럴 땐 어떻게 할 것이냐. 벌레 좋아하시는 분 없으시죠? 일단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하나는 버린다. 뭐 제일 간단한 방법인데요. 근데 이제 지금이야 먹을 것들을 좀 버리지만 사실 예전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버리면 큰일 난다고 생각했어요. 왜? 쌀에 벌레는 당연한 거였어요. 여름 되면은. 그걸 다 씻어서 드시고 있거든요. 두 번째로는 재활용을 한다. 어떻게 재활용을 할 것이냐? 첫 번째, 벌레들은 어쨌든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? 하루 이틀 냉동실에다 넣으세요. 그럼 애들이 다 죽거든요. 그거를 물에다가 딱 씻어주면은 벌레들은 다 빠져나갑니다. 네. 그 상태에서 떡집이나 이런 데 가지고 가서 뭐 떡국대를 빼서 떡국을 쓰시던가 아니면 아이들 좋아하는 뭔가요? 떡볶이 떡 이런 것들을 만드셔도 돼요. 떡은 자체적으로 소금이나 설탕들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밥하고 다르게 이렇게 벌레가 좀 쓸었더라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. 그리고 만약에 나는 둘 다 못하겠어 라고 하면은 농부 장영준에게 연락하셔서 저한테 주셔요. 그럼 저희가 버리지 않고 어떻게든 그거를 쓰도록 하겠습니다. 정 안 되면 우리 집 멍멍이한테 밥이라도 해드릴게요. 보면은 이제 냉장고 같은 데 보관하다 보니까 플라스틱 통에 많이 보관하거든요. 저희 통들은 사실 타용하기 좋고 냉장고에 넣기 되게 편하거든요. 근데 한 가지 또 안 좋은 점은 있습니다. 쌀의 표면도 좀 부딪히고 플라스틱 표면도 당연히 긁히겠죠. 그러면 미세 플라스틱이 나올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너무 오래 쓰시지 마시고 그때 쓸 때 한두 번 정도 딱 쓰시고 그 다음에는 그냥 교체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. 막 정리를 하자면은 벼농사를 짓는 농부로서 사실은 쌀이 버려지는 건 너무 가슴이 아파요. 그래서 꼭 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. 버리지 않기 위해서 꼭 냉장 보관, 그 다음에 다른 데 보관하시려면 그게 따르는 그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쌀벌레로부터 이렇게 되게 안전하게 쌀을 여름에 잘 드셨으면 좋겠고요. 그 다음에 혹시라도 쌀벌레가 생겨서 힘들다고 하신다면 아까처럼 다시 냉동실에 넣어서 재활용해서 아이들한테 떡이나 이런 것들을 해드릴 수 있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쌀 보관 방법이나 벌레 퇴치 방법이 있으시면은 저희 농부 장영준 이 채널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선물도 보내드리고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. 유기농 벼농사 짓는 농부 장영준, 오늘은 여름철 쌀 벌레와 그리고 쌀 보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.
자, 여름철 건강하게 지내시고 맛있는 밥 드세요. 고맙습니다. 농부장 염준 한번 해보자. 팍팍!